반갑습니다. 청목 캘리그라피를 만들고 청목 캘리그라피에 대한 또 새로운 또 교재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기역부터 희읍까지에 대한 부분들 여기 자세하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자 한번 참고 좀 볼게요. 기역 이렇게 돼 있죠. 기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역 쓰는 방법을 설명을 쭉 해놓고 기역과 관련된 단어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요 구조를 D부터 시작해가지고 3장씩 따라쓰기 교재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 기억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단어들을 이렇게 연결해 갖고 쓰는 거는 이게 글의 흐름 때문에 글의 흐름도 같이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기본형에 대한 부분들, 다시 말해서 기역부터 히읗을 어떻게 쓰는 것인가, 또 그거를 글의 흐름을 또 문장을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동시에 배울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작업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보시면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꼭 나누는데 초급 과정만 잘 쓰면 중급과 고급은 굉장히 수월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를 잘 할 수 있게 해주고요. 뒤에 딱 보면은 청목 캘리그라피 유튜브 과정이 있어요. 지금 찍고 있는 게 유튜브예요. 유튜브에서 교재랑 유튜브를 동시에 보면서 이 학습을 하게 되면은 훨씬 빠르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왜 청목 캘리그라피냐 이렇게 얘기해요. 왜 청목은 제 호예요. 제가 개발한 거예요. 근데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캘리그라피가 다 비슷해요. 뭐냐면 시중에 있는 캘리그라피의 특징은 뭐냐면 필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단계가 2, 3단계를 넘질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개발한 거는 5단계의 필압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가는 선부터 두꺼운 선까지를 한 글자 안에서도 표현이 가능하게끔 힘을 줬다가 빼면서 흐름을 파악하는 뭐 이런 캘리그라피를 하다 보니까 조형미를 훨씬 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이 책이 발간이 됐고, 지금 계속 끊임없이 이걸 통해 가지고 조형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걸 통해 가지고 기본체와 조형체를 엮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하면서 초급과 중급 이렇게 나누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렇게 기억 쓰기 이 책에 나와 있는 따라쓰기를 제가 시범을 보일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캘리그라피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따라 쓰는 방법이에요. 따라 쓰다 보면은 이게 손에 익어가지고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이 이 따라 쓰다가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이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붓의 힘 조절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특히 이제 제 제자들이 많이 이렇게 볼 것 같은데요. 제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학교에서 하는 수업 있잖아요. 대학에서 하는 수업이 이제 캘리그라피라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요 교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쉽게 따라쓰기 돼 있죠. 이게 쉽게 따라쓰기. 그래서 제가 한번 이 교재를 가지고 따라쓰기를 한번 시범 보이겠습니다. 먼저 따라쓰기 시범 보이기 전에 붓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붓에 대한 얘기는 유튜브에서 보면 붓에 대한 부분들이 문의가 많이 와요. 대체 붓의 몇 호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서예붓과 캘리붓이 호수가 좀 다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면은 모나미 볼펜이 있어요. 요 모나미 볼펜, 제가 여기 모나미 볼펜인데 요 빨간 부분 있잖아요. 요 빨간 부분보다 크면 안 돼. 길이가 길면은 이게 지금 서예붓하고 약간 틀려요. 서예붓과 캘리붓은 요게 짧아야 돼요. 이게 길면은 이게 눌렀다가 빠지면서 이게 끝에 꼬다리가 막 생겨버려요. 그래서 부드럽게 잘 쓰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크기가 한 요 정도 크기 보시면 비슷하죠? 예, 이제 비슷하죠? 예. 제가 한번 이렇게 쭉 볼게요. 이렇게 크기가 비슷하죠? 두께도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정말 비슷하죠? 그래서 저한테 그 유튜브에서 많이 물어봐요. 교수님, 이 붓이 몇 호입니까? 그런데 제가 항상 그래요. 모나미 볼펜 그 까만 부분, 또는 여기서 빨간 부분이지만 요 부분 크기가 적당하다. 이렇게 다시 이제 안 물어보셔도 되죠. 요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역자 따라쓰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페이지는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시면 기역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역자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기역만 쓰면 잘 쓰면 그 다음에 치읓, 키역, 지읒, 리을가 다 연동이 돼 있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눌러줘야 돼요. 기역이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힘을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기서 눌러가지고 여기서 시작해갖고 눌러요. 1번이 여기서 팍 눌러서 점점 힘 빠지는 거죠. 이렇게 쭉 이게 이 힘이 빠져야 돼요. 이렇게 쭉 빠지면서 여기서 요 지점에서 붓을 들어야 돼. 붓을 눌렀다가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야지 이 얄쌍한 톤이 나오죠. 그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맨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게 뭐냐면 끝을 이렇게 날리는 경우가 있어요. 휙. 절대 안 되는. 모든 캘리그라피에서 이 청목체 특히 선들은 다 딱 점이 딱 나와야 돼요. 휙 날리는 건 없어요. 이렇게 딱 마무리가 되었고 딱 끝을 내줘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면서 가는데 지금 기억에서 실수하는 거 뭐냐면 여러분들 교수님 여기서 끝에가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 예쁘게 안 나온다는 게 제일 많아요. 자, 그러면 보면 어떤 현상이냐면 이렇게 눌러서 바로 시작하지 않고 눌렀다가 시작을 하게 되면 여기 요 꼬리가 생겨요. 이렇게 꼬타리가.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되자마자 출발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되자마자 이렇게 출발하면 어때요? 여기가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딱 떨어진다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눌렀다가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하지 않게 하죠. 바로 출발하는 거. 요 부분을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기억과 관련된 단어들이 뭐예요? 가을, 그죠? 네, 가을. 자, 가을 한번 써볼게요. 가을을. 자, 여기서 어떻게, 자, 기억을 눌렀어요. 누르고 점점 가다가 여기서 힘 빼야 돼요. 이렇게. 요거 연습을 엄청 많이 하시면 돼요. 여기 하시면. 그 다음에 모음은 자음보다 작아야 돼. 뭐가 길이가. 그리고 동그랗게 이렇게 딱 가. 그리고 이응 있죠. 요 이응은 얇게 붓 끝까지고 얇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 붓 끝까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선연습할 때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 리을 같은 경우도요. 여기 기억하고 똑같아요. 쭉 갔다가 여기서 힘을 빼서 가는데 여기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가는 거죠. 이렇게. 나중에 리을 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 가을 이렇게 나왔죠. 자, 다시 한번 기억 한번 써볼게요. 이제 겨울 한번 해볼게요. 자, 눌렀어요. 이렇게 쭉 가다가 힘을 좀 빼는 거예요. 이게. 힘을 좀 빼.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힘을 이렇게 빼서 어디서요? 여기서 붓을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크게 해갖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자, 이렇게 쭉 가져요. 갔죠? 가서 여기서 붓을 들은 거 보이죠? 들어서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마무리 짓는 거예요. 예?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말해서 여기서 눌러서 점점 더 드는 거예요. 들어서 여기서 완전히 들어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넓고 그 다음에 점점 줄어들면서 요 지점에서 붓을 어떻게 여기 딱 드는 거예요. 이렇게 딱 거의 한 90도 가까이 딱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붓을 든다는 거는 붓털 있잖아요. 끝 얇은 선 가지고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확대해갖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자, 겨울을 맞아서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서 겨울은 여에서 이게 점을 찍는 거예요. 점. 그래서 우리가 원래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안 이뻐요. 야도 마찬가지예요. 야도 이렇게 안 이뻐요. 그래서 여를 찍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야는 이렇게 돼서 찍고 이렇게. 반드시 비례가 돼야 돼요. 첫 점들. 이 점들은 작게. 두 번째 점들은 크게. 요거 하셔야 돼요. 요거. 그래서 겨울을 그대로 하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쭉 갑니다. 여기서 멈췄다가 다시 붓에 힘을 빼요. 그리고 얇게 내려와요. 요것도 어려워요, 여가. 이게 왜냐면 여가 이렇게 가요. 먼저 이게 1단계. 그리고 여기서 힘을 빼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점은 여기에 먼저 찍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힘을 안 빼고 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이게 여자 구두처럼 나오죠. 갔다가 휙 갔다가 여기서 힘을 뺀 상태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 쓰는 방법을 잠깐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응 있잖아요. 이응이 왜 교수님 왜 동그랗게 이응을 이렇게 안 쓰나요? 요거는 관역처럼 보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느 한 글자가 눈에 띄게 돼버리면 이게 안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모든 글씨는 손으로 이루어졌어요. 여기 보면은 찍고 빨리 가서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너무 천천히 하게 되면은 저기 그 시골길 비포장도로처럼 돼버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모음도 울에서도 이렇게 가서 얘가 이렇게 가지 않아요. 항상 얘가 여기 자음 있잖아요. 예, 이 자음 폭을 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글씨가 더 붙어야 되는데 얘 때문에 방해가 되니까 여기서 쓰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공간이 생겨버려요. 공간을 없애기 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울에서 붙지 않고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기역처럼 써요. 그리고 3을 씁니다. 그리고 2로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리을 쓰는 걸 자세하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향역 노래가 누가 했어요? 나오나가 이제 나오나가. 그죠? 자, 이게 겨 할 때 오고 모음이 오가 할 때는 또 틀려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폭이 좁지 않고 약간 좀 벌려져요. 여기서 다 똑같이 연습을 해볼게요. 자, 가서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이 오 할 때도 그냥 한 선으로 두께로 이렇게 안 돼요. 살짝 된 다음에 여기서 살짝 된 다음에 점점 눌러줘요. 이렇게. 그래서 오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선의 변화가 있죠. 선의 변화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점점 눌러 갔다가 오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꼬다리 점점 갔다가 눌러서 갔다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얇게 이응이 나오는데 이것도 붙지 않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아까 야 할 때 마찬가지죠. 자, 모음 야를 여기는 작고 여긴 작아요. 여긴 커요. 이렇게 비례감을 줘야 돼. 이렇게. 그래야 글씨가 예뻐요. 그리고 받침 이응은 어때요? 받침 이응은 위 이응보단 작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비례가 맞아요. 그 다음에 자, 이응을 또 써볼게요. 이응을 많이 쓰네. 그죠? 자, 아까 겨 할 때도 역 할 때도 마찬가지. 갔어요. 가고 힘 빼서 올라갔다가 내리고. 그리고 여기서 받침 기역은요 작게 해야 돼요. 이 위에 있는 기역과 받침 기역은 차이가 뭐냐면 받침 기역은 아주 작게 얇게 가져야 돼요. 그거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예, 받침 기역은 어떻게 해요? 작게. 그 다음에 가늘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글씨가 예쁘게 나옵니다. 자, 거의 R 한번 써볼게요.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총목체를 정복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또 반복해 볼게요. 자, 찍었어요. 가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서 힘 빼고 그리고 얇게 이응 쓰고 그 다음에 모음은 이 자음보다 넓지 않게 하고 웬만하면 붙지 않습니다. 선들이 붙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띠란 얘기예요. 자, 거의 알 해서 요 부분도 보세요. 여기도 자, 모음이 자음보다 내려가서 여기서 붙지 않고 여기서 쭉 가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게 마지막 알이 마지막 문장에서 있을 땐 내려가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알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갔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가고 여기 쭉 동그랗게 예, 이렇게 쓰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구름 속 햇살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구름 속 햇살. 이게 기역자 연습을 반복해서 막 써줘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와서 이게 이렇게 가죠. 그리고 모음은 예, 이렇게 하고 자, 구름. 자, 구름 속 자, 햇살. 자, 햇살. 자. 예, 여기 알짜 안 썼네. 그죠? 예, 알짜, 리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무리 혹은 이제 골룸 이렇게 있죠? 예, 갈무리, 골룸. 기억으로 나오는 이제 단어들이니까 찾다 보니까 뭐 골룸까지 나왔어요. 예. 자, 갈무리 한번 써볼게요. 또 똑같아요. 이게 쭉 가서 여기서 이렇게 힘을 똑같은 원리에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음은 작고 크기가 점 찍고 그 다음에 기역처럼 리을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자, 미음도 나중에도 다시 배우지만 미음도 나중에 자세하게 또 알려드릴게요. 갈무리. 예, 그 다음에 골룸. 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기억을 한번 써봤는데 이 기억이 왜 중요한지를 제 옆에다가 이제 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럼 기억과 유사한 원리가 적용되는 거 보세요. 자, 기억 써볼게요. 자, 우리는 이제 기억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비웠어요. 자, 그 다음에 기억과 유사한 거 뭐냐? 여기서 기억과 유사한 거는 여러분 봤어요. 키역이죠, 키역. 이 선 하나만 보면 키역이 돼요. 그 다음에 지읒. 자, 지읒 한번 써볼게요. 자, 똑같아요, 지읒하고 원리가. 지읒. 그럼 지읒이 되는데 치읒도 되겠죠, 그죠? 예, 똑같이 보세요. 자, 이렇게 가서 꼬다리만 가면 돼요, 치읒. 그래서 기역, 키역, 지읒, 기역이 원리가 다 같아. 예, 원리가 다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역을 잘 쓰면 일타 매피가 되죠? 예, 굉장히 거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이 제일 중요하고 기억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억과 유사한 게 뭐냐? 리을이 있어요. 리을. 잘 보세요. 리을을 보면 나중에 리을 알려드릴게요. 자, 기억과 같은 게 리을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렇게 다시 말해서 여기서 3자가 써진다고 이렇게 해요. 3 써졌죠? 여기서 하나만 붙이면 리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 원리가 똑같아. 다. 이 원리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만 잘 쓰면 기억, 키역, 지읒, 치읒, 리을. 그래서 5개를 다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5개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쓰는 것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잘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갈 거라고 이렇게. 여기서 가서 보세요. 여기서 점점 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힘을 빼주는 거죠. 요 지점에서 빼줘서 붓을 세워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요게 기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넓고 그래서 1번 점점 가면서 여기가 폭이 이렇게 좁아들면서 여기서 들면서 하니까 이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기억이 아주 예쁘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억만 잘 쓰면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를 한꺼번에 정복할 수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썼으면 이렇게 썼으면 하나만 쓰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는 그 다음 장 지금 썼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도 100에 나오지 않죠. 예.
자, 그 다음 장도 한 3번은 써야 돼요. 3번 쓴 다음에 어디다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종이에다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이 어느 정도 감이 와요. 그러면 그걸 끊임없이 연습을 해버리면, 해놓으면 여러분들 기억을 정복하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모든 제가 글씨를 다 써봤잖아요. 글씨 다 써봤는데 이 글씨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 바로 수직선은 반드시 90도가 돼야 된다. 90도. 몇 도요? 90도가 돼야 돼.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힘든 거예요. 왜냐면 90도. 그리고 가로선은 수평. 완전 수평. 이게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안 돼. 질서예요, 질서. 그래서 글씨가 그냥, 글씨를 뭐 그냥 예쁘게 쓰면, 예쁘게 쓴다는 건 뭐냐면, 나름대로의 규칙이 다 있는데, 청목체는 가로선, 세로선이 수평과 수직이 정확하게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게 습관 때문에 선을 쭉 그잖아요. 그게 되면 처음에 똑바로 긋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똑바로 그어야 되는데 막 라면도 막 나와. 꼬불꼬불 막 나오고, 예? 세로선도 이렇게 이게 쭉 그게 되면 막 선이 붓기가 틀려져. 그래서 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선 연습하실 때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쫙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죠. 평소에도 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단어컨대 한국에서 나온 캘리그라피 중에서 제일 어려운 캘리그라피예요. 근데 제일 어렵다는 건 뭐냐? 거꾸로 보면 제일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아름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복하기가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일반 캘리그라피는 한 달이나 2달이면 대충 써요. 왜냐면 이게 힘 빠지는 게 없어. 아까 기억 쓸 때 이렇게 갔잖아. 이렇게 갔다가 이 붓을 들어서 이렇게 마감을 하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잡은 상태에서 다 써요, 이렇게. 그래서 쉬운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냐는데, 원래 목적이 뭐예요? 캘리그라피란 뜻이 뭔지 아세요? 그냥 아름다운 글씨예요. 캘리그라피가 쉽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글씨예요. 우리 옛날에 이거 핸드폰 문자로 다 보내지만 옛날에 핸드폰이 어디 있었어? 예? 옛날에는 다 손으로 다 편지 썼어요. 엽서 쓰고 편지 쓰고 내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은 바로 다 손글씨였어요. 근데 이 손글씨를 체계화시킨 게 아마 글꼴을 만들었고 체계화시킨 게 청목체가 처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다 그냥 따라쓰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데 이건 규칙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 쓰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목체를 정복하는데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나는 그냥 쉽게 갈래 그러면 청목체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내가 한번 정복을 해서 세상에 없는 가장 아름다움을 한번 표현해보고 싶다. 그렇다면 청목체를 도전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일반 캘리그라피를 배운 사람들이 청목체에 다시 도전한 사람이 많아요. 왜? 너무 어려우니까.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자고요. 오늘 기억 쓰는 거 이해하셨죠? 집에서 책 가지고 따라쓰기를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책에서 쓰기 어렵다 그러면 여기 절취선이 있어요. 이게 절취선이 있어요. 끝에 살짝 보이는데 절취선이 보이는데 요 오려가지고 3장을 그어가지고 딱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이 쓰는데 되게 중요하다.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자, 들어봤어요. 여기 다 보이시죠? 이게 흐름이 있어요. 이렇게 덩어리감. 이 덩어리감을 같이 배울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중급 할 때 요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청목 캘리그라피의 1강 기억쓰기 이 신간 따뜻한 이 따끈따끈한 신간을 보고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행복하게 시작을 하세요. 기억쓰기 했으니까 다음 강의는 니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